안녕하세요, 꼬이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손괴죄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손괴죄가 마치고 나면은 작물죄를 갖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우리 제3범죄에서 사기죄 빼고는 모든 범죄를 다 나간 겁니다. 사기죄는 정말 좀 긴 시간에 횟수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3범죄 꽃은 사기죄니까 사기죄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 전에 우리 손괴죄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디가 어려워?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기 횡령 배임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문서죄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살인죄, 상해죄, 손괴죄, 이거 어렵다고 하는 수험생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렵게 낸다면 한없이 어려워질 수 있는 파트들이에요. 전부 다. 살인도 마찬가지고요, 상해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를요, 모든 파트가 다 중요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공부는 모든 파트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그런 패턴을 보여요. 한 70점대에 나와갖고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 공부할 때 살인죄 인강 틀어놓고 상해죄 인강 틀어놓고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합니다. 왜? 본인이 안다고 착각을 해요. 사기, 횡령, 배임, 문서죄만 집중해갖고 공부하는 척하고요. 근데 그 다음 점 또 떨어지죠. 출제위원이 아닌 이상 수험생이면요, 수험생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고쳐 잡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파트, 안 중요한 파트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전부 다 출제 가능한 파트고 전부 다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지금 간략하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손괴죄 논점만 잡고 끝낼 겁니다. 손괴죄하고 다음에 작물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을 조금 잘못 들었는데 사기죄 하기 전에요, 우리 학설 한번 손을 대봅시다. 학설이 얼마나 쉬운지.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손괴죄 먼저 볼게요. 자, 손괴죄가 뭐예요, 여러분들? 누구 거? 제3범죄 통틀어가지고 자기 소유 거 갖다가 범죄가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권리행사방해. 맞습니까? 그럼 권리행사방해 말고는 다 누구 거? 남의 거. 내 거 내가 때려 부신다고 해갖고 손괴죄입니까? 아니에요. 그쵸? 자, 근데 지금부터 우리 남의 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을 때 손괴죄가 된다고 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못쓰게 때려 부셔야 된다, 찢어버려야 된다, 부셔버려야 된다, 망가뜨려야 된다, 고장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손괴는요, 정확하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은 손괴죄 90% 하신 거예요. 이겁니다. 손괴죄는요, 사실. 외관상으로 망가져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장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서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효용성의 침해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가 손괴죄가 되고 안 되고요 기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효용성의 침해가 뭐냐? 효용성, 그거를 사용하는 내 용도에 맞게끔 쓰고 있는데 그거를 못 쓰게 만들었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원히 못 쓰게, 영원히 효용성을 침해한 것도 손괴가 될 거고요. 일시적으로 효용성을 침해해도 손괴가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일시적으로 손괴가 되는 우리 판례 대표적인 거 있죠? 우물과 호수 판례죠?
우물에서 호수로 물을 갖다가 끌어다 쓰는데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고도가 맞아야지 물이 흐를 테니까. 근데 그거를 호수를 갖다가 들쳐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도가 달라져 버리니까 물이 안 흐르게 됐어요. 호수를 잘랐습니까? 뭘 막았나요? 태웠어요? 그러지 않았죠. 맞습니까? 다시 땅에 묻으면 물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죠. 그래도 손괴죄가 됩니다. 왜? 효용성 침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꼭 때려 부시고 망가뜨리고 이래갖고 손괴라고 하지 않습니다. 효용성 침해. 일시적으로라도 우리 효용성을 침해하면 손괴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반드시 효용성 침해라는 거 좀 입에 붙으셔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기출에서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해도 돕기 위해서 때려 부시지 않았음에도 효용성 침해가 되는 판례가 있죠. 우리 배너 판례. 그렇죠?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배너로. 자, 노량진에 A 학원, B 학원, 엄청 큰 학원들이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두 개가 같은 과목을 가르쳐요. A 학원 앞에 배너를 갖다가 설치해 해놨습니다. 왜 해놨겠어요, 이거? 광고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배너를 B 학원 로비로 갖다 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 기출에서는 창고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암기식이 그럴 게 아니라요. 그냥 내용만 아시면 돼요. 자, 배너 여러분들 태웠습니까? 찢었습니까? 낙서했습니까? 부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A 회사 광고의 효용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싸우자는 거죠, 지금. A 학원 배너를 B 학원 로고에다 붙여놓으면 지금 싸우자는 겁니다. 그렇죠? 광고의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번 붙자예요. 맞습니까? 어떠한 외관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이 효용성, 광고를 위한 이 효용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괴죄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외관상으로 고장나거나 부서지거나 망가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뭐가 중요하다? 우리 효용성 침해가 중요하다. 맞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푸는 지문들이 있죠. 라카 스프레이나 페인트를 갖다가 칠하면은 손괴, 계란 투척하면은 손괴 아니다. 왜요? 계란을 투척하면요 그냥 물로 다 씻겨 내려갑니다. 원래 상태가 돼요. 근데 페인트나 라카 스프레이는요 원상 복구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프레이, 백색 페인트, 손괴죄, 계란, 손괴죄, X 이렇게 암기를 하시다 보니까는 어떠한 지문이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백색 페인트, 라커 스프레이, 페인트 이런 거가 나옵니다. 지문에 나오고 어디에다가 칠했대요? 도로에다가. 이번엔 벽이 아니라 도로에다가. 여러분들이 암기하신 거는 벽이죠. 근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백색 페인트, 라커 스프레이, 손괴, 계란, 손괴 X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페인트랑 라커 스프레이라고 지문에 주고 어디에다가 그걸 했다? 도로에다가.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차가 다니는 도로에다가 백색 페인트 갖다가 아니면은 라커 스프레이 갖다가 낙서를 해놨대요. 그러면 도로의 효용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페인트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 써놓으면은 차가 운행이 안 되나요? 차가 못 지나다녀요? 아니죠. 도로의 효용은 뭐예요? 차량 통행, 그죠? 이 효용성의 침해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냥 무조건적인 암기보다요, 이 효용성 침해, 이걸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
그래야지 되고요. 아셨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시적인 효용성 침해도 손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절도죄 기출을 보면은 방충망 샤시를 뜯어냈다가 절도를 하고 방충망을 다시 끼워 넣은 판례가 있습니다. 자, 방충망의 효용이 뭘까요?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날파리라든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근데 띄워놓고 절도하러 들어갔다가 다시 띄워놓는 그 사이에 모기가 들어갔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인 효용성 침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방충망, 샤시 뜯어냈다가 붙인 거는 재물손괴라고 안 봐버렸어요. 그래서 특수 절도가 아니라 그냥 절도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반드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례도 아셨죠? 꼭 좀 잡고 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손괴는요, 이 효용성 침해가 핵심이 되겠고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문을 자동으로 다녀야 되는 거죠. 이제 자동문을 수동으로 되게끔 했다. 그럼 고장냈다는 거예요. 손괴 아니에요? 손괴입니다. 아셨죠? 계속 돌고 도는 규칙밖에 없어요. 손괴는 다만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손괴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재물손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빨리 대답해 보세요. 이거 찾아보지 마시고 빨리 대답해 보세요. 재물손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없다고 하신 분들은 이게 혼선이 와서 그래요. 우리가 제가 나중에 사실의 착오에 대한 학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미과상에서 지금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아시는 분들만. 그러니까 헷갈렸을 거예요. 미과상에서 재물손괴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재물손괴는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 우리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거는요 9개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 통틀어서. 근데 거기 재물손괴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손괴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거지 미수범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이거 꼭 좀 주의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의 착오 문제를 풀면서 재물손괴 과실범 없지 이렇게 공부가 너무 되어 있으셔가지고 그러셨을 거예요. 재물손괴는 미수범 처벌 규정 있습니다. 볼게요. 자, 뭐 재물 하나 볼까요? 이거 재물이죠? 내가 이거를 때려 부시려고 팡 칩니다. 부서졌나요? 못 쓰게 됐어요? 효용성 침해됐나요? 그럼 써지나 볼까요? 써지네요. 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타격을 입혔습니다. 근데 효용성 침해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재물손괴 미수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볼펜 부시려고 집어 던집니다. 근데 되게 강한 볼펜이에요. 볼펜도 잘 나오고 어디 흠집 하나 안 갔습니다. 재물손괴 미수입니다. 효용성 침해가 안 일어났죠. 볼펜의 효용은 쓰는 건데 잘 써집니다. 외관성 부러진 데도 없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재물손괴 미수범이 있다 없다? 있다. 사실에 착오할 때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재물손괴 손괴죄 마지막으로 이 효용성 침해는 원래 원 상태의 것을 효용성을 침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거에 대한 효용성 침해도 손괴로 봅니다. 말을 더럽게 어렵죠? 근데 이렇게 볼게요. 우리 포도주 판례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과수원에 가서 포도나무를 다 막 해쳐놔요. 그럼 포도가 막 다 떨어집니다. 알알이. 이거 재물손괴 아니에요? 포도, 송이 자체의 효용을 침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거 재물손괴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 포도, 떨어진 포도를 갖다가 주워서 포도주를 담가요. 그러면 다시 재무손괴의 객체가 되는 포도주가 아니다? 맞다라는 거예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볼펜을 팍 던졌는데 깨져버렸어요. 재무손괴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근데 그 깨진 볼펜을 다시 집어서 다시 던진다고 해갖고 새로운 재무손괴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거는 다른 말이죠. 요거는 포도 송이로서의 효용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재무손괴가 된 거고요. 이 떨어진 포도알로 포도주를 담가놨다면 이 포도주로서의 그쵸? 이 포도주로서의 효용성이 다시 생겨난 거죠. 이거를 다시 재무손괴의 객체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다시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됐죠? 물론 지금 나오는 판례에서는요, 포도송에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에서 식초로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왜 포도주 키워서 따서 였는데 그게 식초로 나왔다? 그거 공부 잘못하신 겁니다. 그쵸? 새로운 효용성이 생겨버렸다면 새롭게 재무손괴가 되는 객체에 해당하냐 안 한다? 한다. 이게 공부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재무손괴는요, 기출들이요, 어디 책에 봐도 좀 돌고 도는 경향이 있어요. 지문들이. 제가 말한 것들이 오늘 예를 들어든 기출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재무손괴 파트의 마지막으로 우리 경계침범죄 설명만 3분 정도는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가 A 땅, 여기가 B 땅이다. B가 이 경계 벽을 넘어서 A 땅으로 들어갔다. 그때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대답해보세요. 공부 잘못하신 거죠? 만약에 경계침범죄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경계침범죄는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경계를 침범했다, 넘어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경계침범죄가 된다면요, 여러분들 주거침입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주거침입이죠? B가 A 허락 안 받고 A 땅에 들어갔다. 이거 주거침입이잖아요. 이게 왜 경계침범죄예요? 경계침범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셔서 그래요. 경계침범죄는요, 이 경계를 침범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 경계를 불명확하게 아니면 모르게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이 경계를 넘어섰다는 게 아니라 B가 A랑 B 사이에 이 경계를 아예 지워버렸어요. 벽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없애버렸어요, 경계를. 그럼 어떻게 돼요? A 땅이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 B 땅이 여기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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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모른다? 모르게 됐다면 그게 경계침범죄예요. 다시, 경계침범죄는 경계를 침범했다,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경계를 없앰으로써 경계가 어딘지 모르게 만들었다, 불명확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하나만 아시면 경계침범죄는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담벼락이죠? 여기가 학교라는 경계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개구멍을 뚫었어요. 개구멍을 뚫었어요. 이해했어요? 여기 경계침범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다가 개구멍 뚫었다고 경계가 없어집니까? 경계가 어딘지 모르게 됐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 갔습니다. Y양성이에요. 기분 너무 나쁜 일이 있어갖고 오한마 갔다가 이 벽을 갖다가 찾더니 벽이 조금 허물어졌어요. 성이 벽돌이. 이 경계침범죄입니까?
아니에요. 왜? 경계 없어졌나요? 여기도 만리장성의 연장선상이라는 걸 누가 봐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재무성계는 경계침범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경계침범죄는 경계를 갖다가 불명확하게 만드는 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경계침범 하려고 만약에 부시기 시작했으면 이거 미수냐? 아, 경계침범죄는 미수범죄가 없습니다. 우리 사기죄까지 끝나고요. 재산범죄에서 미수범죄가 없는 거, 제가 없는 범죄들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딱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뭐 미수 어쩌고저쩌고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100%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100%입니다. 왜? 우리 시험에서 모든 법이 다 나오나요? 아니죠. 100%는 아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100%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 어려워하잖아요, 이거. 예비 의무가 있는 범죄가 미수범이 있는지, 미수가 있는 게 기수범이 있는지, 기수가 있는 게 미수가 있는지, 미수가 있는 게 예비 의무가 있는지. 되게 힘든 공부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쵸? 잘 볼게요. 예비 의무는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한 범죄에만 붙어요, 사실. 그죠?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매일 몇백 건씩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중하지 않습니다. 그 예비 의무 체포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명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지금 알고 계실 그런 단계가 아니라요. 좀 중한 범죄들, 좀 처벌이 강한 범죄들은 예비 의무가 있구나. 이 정도만 지금은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거죠. 범죄가 이때 시작할 겁니다. 그쵸?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잘 들으세요. 그쵸? 잘 들으세요. 기수가 범죄의 종착역일 거예요. 맞습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맞아요. 미수보다 기수가 더 클 거고요. 예비 의무보다 실행착수 들어간 이 미수가 더 클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기수가 있다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다 있나요? 아니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 예비 의무 처벌 규정이 다 있나요? 이것도 아니죠. 근데 미수가 있으면은 기수는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비 의무 처벌 규정이 있는 거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거의 대부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시면은 틀리는 게 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큰 게 있다고, 큰 게 처벌 규정이 있다고 작은 게 처벌 규정이 무조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작은 게 처벌 규정이 있으면은 그 다음 큰 거는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폭행죄 볼까요? 아직 안 배웠지만 폭행죄 하루에 몇 건이나 일어나요? 수도 없이 일어나죠? 예비 의무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중앙 문제 아니니까. 됐어요? 폭행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나요? 없어요. 이건 실행의 착수가 없습니다. 폭행 기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됐습니까? 기수가 있다고, 그쵸? 기수가 있다고 미수범이 반드시 있다?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미수라든지 예비 의무가 있는 범죄들은요, 기수범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겠죠? 우리 예비 의무 있는 거 뭐 배웠어요, 지금? 강도 배웠죠?
강도 예비분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강도 기수 당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강도 기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큰 게 있다고, 큰 게 성립한다고 작은 게 무조건 있는 범죄가 아니다. 근데 작은 게 있는 범죄면은 큰 거는 있더라. 그럼 기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 예비범죄 처벌 규정이 있다? 아니라고요. 미수가 더 큰 거니까. 근데 예비범죄 처벌 규정이 있으면은 미수범 처벌 규정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꼭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총론 박스 문제를 모르는 제명이 나와도 예비음모를 외우지 않았어도 미수를 외우지 않았어도 어디에서 예비음모나 미수법 처벌 규정이 있었던 거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유추라도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꼭 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통용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꼬이빠였습니다.